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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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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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문자 메시지 소개해 주시죠. 네. 1035님이 곤유부와 함께 출발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출발. 하루를 시작하기 참 좋은 프로죠. 그럼요. 예. 좋습니다. 아주. 3294님 새싹 문자인데 좋은 아침입니다. 곤유부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여러분의 힘을 받아서 또 다시 그 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새싹들이 이렇게 등장하실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내주시는 분들 네. 저희가 새싹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맞아요. 이런 새싹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바야흐로 새싹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좋네요. 1976 끝번호 쓰시는 분이 전라도 광양 청취자입니다. 전에 처음으로 문자 보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 나와서 완전 감동했어요. 광야에서 매화꽃 피었다고 보내주셨던 바로 그분이신데 진짜 봄 소식을 아주 빨리 전해주셨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신우님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 기온이 올라갔어요. 아침이 푸근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이 봄날 봄 기운 가득 안고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관련한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하노이 거리의 북미 정상회담 알림판 설치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신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뭐 몇 번의 연기 끝에 어렵게 또 합의가 나왔는데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 개편에 합의를 한 거고요. 대신에 뭐 과로 방지라든지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신문사가 있는 반면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노조 동의 없이는 기간 확대가 불가능하고 또 재개는 1년으로 늘려야 효과가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헤드라인들 살펴보죠. 먼저 경향신문인데요. 경사노위 탄력근로 최대 6개월 합의 라고 정했고요. 동아일보는 탄력근로 6개월 확대, 기업들 실효성 의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경사노위의 사실상 첫 합의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네. 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아쉬움과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 북미 회담 알림판이 섰군요. 네, 이게 이제 많은 신문사들이 일면 사진으로 싣고 있는데 제2차 북미 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딱 일주일 남게 됐고 북미 양국 의전 협상팀이 현재 하노이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의제 협상팀도 하노이로 향하고 있어서 본격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내에서 이런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거고요. 시내 곳곳에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리고 있고 엠블럼도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네. 보시면 파란색 원안에 두 손이 마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형 입간판들도 세워지고 있는데 파란색 바탕에 인공기하고 성조기가 나란히 있고요. 양 국가 국기 밑에는 DPRK, USA, 하노이 서밋, 비엔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굴려요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비엔남이라고 써 있는데 베트남이라고 읽었어야 되나? 베트남. 우리가 네.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야죠. 죄송합니다. 네.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자, 관련 사진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고요. 하노이 거리의 북미 정상회담 알림판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반도의 주변국들이고 굉장히 우리에겐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이죠.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를 교체한다라는 보도를 조선일보가 내고 있죠. 예, 이르면 이달 말 있을 재외 공관장 인사 때 미국을 제외한 3강 대사들이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썼고요. 정치권 친문 인사 중심으로 짜였던 1기 4강 외교 라인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남방 정책 강화 위해서 아세안 대표부를 UN 대표부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덧붙이고 있네요.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중일러 대사 교체 4강 외교 손본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대국민 토크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제목이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이 내용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을 분석해서 유죄 선고의 부당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거고요. 기자 간담회 이후에는 또 유튜브 토크쇼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이 추론을 해서 내린 결과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법조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신 국민들은 또 어떤 판단하고 계실지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중앙일보가 관련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김경수 판결 부당, 집권당의 여론 재판. 자, 그리고 한국일보는 어제 회수가 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고 현지 시간으로는 뭐 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스텔라 데이지호 이 블랙박스 관련 기사를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텔라 데이지호 블랙박스가 회수됐다라는 보도 이후에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를 좀 비판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면 이렇게 쉽게 항해 기록 저장 장치 찾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2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심해 수색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처음에 관심을 보였대요. 근데 정부가 예산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몇 번 유찰되면서 그러니까 업체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2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면 스텔라 데이지 실종자 가족 외교부 감독 책임 방기에 심해 수색 기간 단축 우려라고 정했습니다. 네. 신문 헤드라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새싹이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는데 많이 왔네요. 예. 7656님 저요 새싹입니다. 인천에서 처음 문자 보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동조님은 어제 출근해서 눈 치우고 점심 먹고 눈 치우고 퇴근해서도 눈 치우고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다시 군대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 비 오는 것도 나중에 치우셔야 돼요. 그 레미제라블 영화를 그 군대 공군 장병들이 네. 그 만들었던 거 있어요. 패러디에서 제설 그거 봤어요.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재밌는데요. 갑자기 그 영상이 생각이 기억력 진짜 나는군요. 좋으십니다. 자,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칼 라거펠트라는 이름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떴어요. 어제 네. 봤더니 샤넬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사망했습니다. 어. 향년 86세고요. 흰머리에 검은 정장, 검은 장갑 그리고 선글라스 하면 떠오르는 패션계의 어떤 상징적인 디자이너죠. 최근 몇 주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나가기로 했던 패션쇼에 불참하다가 어제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명품업체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샤넬의 창업자 코코 샤넬이 죽고 10년 뒤에 샤넬에 입사를 했는데 샤넬을 우뚝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C가 두 개 양옆으로 붙은 그 샤넬을 상징하는 로고를 만든 사람이 바로 칼 라거펠트고요. 국내 연예인들도 샤넬 패션쇼에 초대받아서 그 사람과의 친분을 많이 자랑하기도 했죠. 이제 대표적으로 빅뱅의 GD가 있는데 패션계의 거장이 어쨌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굉장히 인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 패션계에서 그의 뭐 업적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뭐 진짜 대단한 거죠. 네, 카리스마도 대단합니다. 또 이렇게 한 시대가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칼 라거펠트의 사망 소식 전해드렸고 다음 토픽은 뭔가요? 여가부 아이돌이라는 토픽 네. 그리고 관련해서 진선미 장관이 뉴스토픽에 함께 이름을 올렸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아이돌 관련한 방송 제작 지침을 내놨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아이돌같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게 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여가부 쪽에서는 방송의 외모지상주의를 지향하자라는 취지라고 했는데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제 외모 커트제까지 하자는 거냐, 왜 정부가 방송 출연자 외모까지 검열하느냐 비판이 쏟아졌고 관련해서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름이 또 떴는데 지난 16일에 자신의 SNS에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이랑 뭐가 다르냐, 왜 외모에 대해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느냐고 썼는데 뭐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고요. 여가부는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무지한 발언이다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이건 뭐 다 비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시험 유출 의대 교수입니다. 부산의 한 의대 교수가 의대 편입 시험 면접 문제하고 답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작년에 숙명여고 사태를 보고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들이 이제 의대 편입 시험 보는데 합격시키려고 대학 직원과 짜고 벌인 일이고요. 이 사실이 좀 우연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 교수 2명이 지원자한테 문제 주고서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시험이었는데 이거 시험 전에 교수들이
합숙하면서 문제를 내고 답안과 채점 기준 정리하다가 답안 중에 좀 오답인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걸 뺐대요. 근데 이거 시험 보는데 그 교수 아들이 그 뺀 오답 내용을 그대로 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유출을 의심한 학교 측이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했고 대학 측은 이제 최근 교직원 징계위원회 열어서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음악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음악이죠? We Are Live. 스카이캐슬이 떠올랐습니다. 네. 다음 토픽입니다. 휴가비 25만 원 지원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에게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1박 2일에 여행하면 드는 경비를 40만 원으로 보고서 이 중 25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 일단은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노동 또 비정규직 노동자 2,000명을 선정해서 주는 거고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좀 과도하게 선심성 정책에 쓰는 거 아니냐, 충분히 여론 수렴 거쳐서 시행 여부 결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시범 사업으로 적용하는데 뭐 잘 이것들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그렇죠. 네. 뭐 휴가비 준다면 좋은 건데 네.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 문자 하나 좀 읽어주고 가세요. 3287님이 곧이 감기인가요? 빨리 약 드세요. 아프면 안 돼요 하시는데 왜 어디 아프세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요. 3분 안에 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3287님. 예, 제 건강을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 챙기셔야죠. 세심하세요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비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